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독해 실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투표권의 역사, 참정권의 역사. 근데 미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voting, 투표라는 것은 is the privilege, 하나의 특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 하나의 특권인데 특권이라기보다 이때는 이제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privilege라고 쓴 것은 본문의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본래 이 투표권이라는 것이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냥 너무나 보편적이고, 그죠? 우리 지금 만 19세 이상인지 20세 이상인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에 몇 성인 남녀들은 누구나 다 투표권을 갖다가 가질 수 있죠.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당연한 것, 내추럴한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 특히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에 서부터 쭉 와가지고 남아메리카의 독립 이렇게 쭉 거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국주의로 이어지고 그 결과 또 1차 대전으로 이어지고요. 지금도 사실은 실질적인 제국주의 시대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는 총칼로 제국주의를 갖다가 운영을 했다면 지금은 거의 금융 자본 가지고 제국주의, 즉 식민지를 갖다가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살짝 위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투표권이 과거에는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부터 이게 나중에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1927년 정도에 왔어야 비로소 여성들까지 이제 투표권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 100년도 안 됐고, 그리고 과거 이제 중세 절대 왕정 시대 때는 투표권이라는 게 사실은 없었죠. 즉 선거라는 거하고 선거 이게 이제 투표와 관련된 거죠. 투표권이고,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개념이 이제 세습이죠. 세습이죠. 이거는 투표권이 아니고 일종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습되던 어떤 정치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민중들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치 권력이 배분되고 했다. 이런 데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런데 이 이제 세습되던 절대 왕정 시대 특권이 시민혁명을 프랑스 혁명을 필두로 해가지고 기점으로 해가지고 붕괴되면서 이제 그러한 어떤 정치 권력이 점점점 하위계층으로 분배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 계층, 그 시민혁명을 프랑스 혁명과 거기에 이어지는 유럽 전역의 어떤 그 시민혁명을 주도했던 부르주아 계층들이 이 투표권을 독점합니다. 독점하고,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나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때 또 처음에는 35세 이렇게 나이하고 계층 이런 것들이 다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그게 이제 지금같이 너무도 당연한 어떤 마치 천부적인 권리인 양 느끼질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보편화됐죠. 그래서 그러한 권리다라는 걸 갖다가 지금 privilege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right라고 쓰면은 이런 역사적인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나지가 않죠. 그래서 매우 소중한 권리다. 이 정도의 어떤 의미로 느껴집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거는 for fight 이렇게 되어 있죠. Wars have been fought. 지금도 지금 현재 완료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로. 지금도 그렇다. 아프리카나 쭉 가면은 아마 아직까지 투표권이 일반 민중에게 이렇게 보편화된 소위 말하는 보통 선거를 통해서 정치 권력이 이렇게 분배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직 갖추지 않은 나라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제 have been fought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수동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fight, a fight 이런, 그죠? 소위 말하는 이중목적어라 그럽니까? dreamer, dream 이렇게 할 때
여기다가 뭐 이렇게 이제 수식구를 이어가지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사적인 표현을 한다 그랬죠. 뭐 live a happy life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입니다. 그냥 fight a war 이렇게 되는 겁니다. fight wars. 그게 수동으로 바꿔놓으니까 wars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이제 이렇게 수동으로 쓰느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wars 그리고 여기 나오는 protests 그리고 여기 나오는 editorials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수동 태세 했죠, 그죠? 문 뒤에 탁 내면서 일목요연하게 탁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policy 해가지고 뭐 people have fought for wars 이런 뒤로 가지고 그죠? 이것도 또 능동으로 만들면은 뭐 또 they 뭡니까? They have organized protests 이렇게 하니까 뒤로 목적으로 밀려버리면 뭔가 이걸 강조하고자 하는 뉘앙스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앞으로 빼고 먼저 이렇게 빼면서 그 결과 수동으로 딱딱딱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즉 수동을 사용한 어떤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많은 전쟁이 치러져 왔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저항들이 조직적으로 있어 왔고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언론의 많은 논객들의 많은 어떤 뭡니까 논설들이 쭉 써져 왔던. 근데 에디토리얼이 뭐 꼭 논설은 아닙니다. 뭐 책을 통해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충분히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요. 투표라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많은 전쟁이 치러졌고 조직적 저항이 쭉 있어 왔고 또 수많은 글들이 쓰여졌던 그런 아주 소중한 권리다. Voting is 팩트로 필자가 딱 역사를 감안해서 단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문구죠. No A without B, not A without B. So representation, not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즉 대표 없이는 세금 없다, 과세 없다 이 말이니까 정치적으로 투표권을 통해 가지고 정치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그런 참정권이 없이는 우리가 세금을 갖다가 낼 이유가 없다 이런 겁니다. 세금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국가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그 국가의 어떤 소속으로서 정부가 아닙니다. 국가입니다. 국가 전체에 대해서 국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뭐 국방도 있고 외교도 있고 그죠? 그리고 국내로는 치안 문제도 있고 경제의 어떤 뭐 성장도 있고 배분의 공정성 많이 있죠. 그죠? 그런 어떤 국가 기능에 대한 하나의 보상입니다. 보상. 또 그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참정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참정권이 없이는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왜? 정치에서 배제되는데 그 정치라는 것은 결국 나의 삶을 갖다가 영위하고 삶의 질을 갖다가 향상시키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고 그죠? 그 과정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어떤 소위 말하는 그 제 가치의 어떤 분배 그것을 갖다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 국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딱 차단된 입장에서는 세금을 낼 이유가 전혀 없다 이래죠. 그럼 representation이 뭡니까? 이게 voting right죠. 즉 투표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라고 하는 이 슬로건은 a battle cry. 미국 혁명에 있어서 American Revolution, 미국 혁명 혹은 뭐 미국의 독립전쟁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있어서 하나의 전장의 구호였다 이 말이죠. 자, women, 여성들도 그리고 minorities죠. 이거는 여성들이고 이거는 소수층인데 이때는 좀 사회적 약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한 어떤 브루자지를 갖다가 제외하고 그 밑에 뭐 일반 평민계층 혹은 농노계층, 노동자계층 이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성과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투표권이 일반 민중에게 이렇게 보장되는 확보되는 그 역사를 쭉 보면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성들은 struggled for suffrage. 이 suffrage가 바로 투표권입니다. 자, as 뭐뭐와 똑같이 did
도취됐죠. 그죠? As did all minorities. 모든 어떤 사회적 약자 계층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성들도 이 투표권을 위해서 투쟁했다. 이래 나오죠. 자, 요거는 옛날에 쌤이 이제 세계사 공부를 한참 할 때 그때 좀 사실 놀랐습니다. 선생님 1925년, 27년 이 정도 이야기하죠. 당시는 다 외웠습니다. 처음에 뭐 부르주아들이 참정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다시 그것이 뭐 어느 정도의 또 소득 수준 되는 사람들 그다음 일반 평민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노동자 계층이 또 투표권을 얻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들이요. 그게 1927년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쭉 차례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세계사 시험 문제는 이 연도와 이게 매칭되는 각 계층의 투표권의 어떤 확보, 이게 시험의 단골 문제였습니다. 단골 문제. 그래서 뭐 딸딸 외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는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르주아, 평민, 노동자, 여성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여성들이 제일 마지막에 투표권을 갖다가 확보합니다. 자, 18 years olds. 여기 앞에 18 years olds하고 이렇게 했죠. 바로 전체는 형용사구인데 거기다가 s를 딱 붙여서 복수로 만들죠. 쌤이 앞에서 뭐 그거 했습니까? living 아니야. The livers are turning into reds. 그죠? 붉은색들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하죠. 형용사나 부사에 이렇게 필요에 따라 가지고 복수의 어떤 의미를 붙여 가지고 명사화 하는 거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입니다. 18세 뭐 사람들은 clamor for 했는데 굉장히 갈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long for 이런 거 있죠. long for보다도 더 강렬한 어떤 의미를 가집니다. The right to vote. 뭐 나오죠? representation, suffrage, the right to vote. 다 같은 맥락에 있는 용어들입니다. 투표권을 갈망을 했는데 뭐라고 말하면서 saying that if they were old enough to go to work 이렇게 했죠. They should be allowed to vote.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살짝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걸 가정법으로 보기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정법 아닙니다. 가정법이 아니고 지금 요 saying 하는 거는 분사 구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형이기 때문에 과거 시점에 clamored 한 이 시점하고 같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이 아니고 지금 과거 시점입니다. 분사 구문으로서 투표권을 갈망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만약에 그들이 were old 이게 가정법이 아니고 과거 시점에서 well done enough 그죠? to go to war 전쟁에 참여할 정도의 어떤 나이가 된다면 이런 의미죠. 누구나 이 전쟁에 참여하는 18세 이상의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이 18세 이상의 나이로 올라온 사람들은 하나의 팩트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법입니다. They should. 당연한 기대죠. 그들은 당연히 뭐가 허용되어야 한다. 즉 투표하는 게 허용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18세 사람들도 투표권을 갈망했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투표권의 역사를 투표권의 어떤 그 확보 과정,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간략하게 딱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해놨죠. 그죠? 자, 그런데 yet 그러나 흔하 이런 뉘앙스입니다. Americans 미국인들은 어떻다 이래 돼 있죠. 자, 들어갈 거 한번 볼까요? 이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시오 했는데 자, 미국인들은 have no interest in political issues. 뭔가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죠. 그죠? 여기까지만 보고 가로로 돌아와가지고 보면은 대부분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앞에서 투표권이 그만큼 중요하다 했는데 하고 나가니까 뭔가 참정권에서 이렇게 좀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라고 보면은 A번도 그럴듯하죠. 그죠? 다음에 have no concern about domestic affairs. 이거는 국내 문제입니다. foreign affairs 하면은 해외 문제. 그래서 foreign affairs 하면 뭐 외교적 문제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omestic 국내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혀 관심이 없다.
역시 뭐 정치적 이슈하고 별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좀 연결은 되죠, 그죠? 근데 요거는 보다 더 명료하고 요거는 조금 부분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자, C번 have no idea. 뭐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the history of democracy,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여기 나오는 right to vote, 투표권의 어떤 역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자, 이렇게 가니까 이것도 그럴듯하죠. 자, D번은 have a deplorable voting history. 뭔가 한탄스러운 투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역시 그럴듯합니다. 2번은 have not accomplished the stable voting system. 자, 근데 미국인들은 아직까지 뭔가 안정된 어떤 투표 시스템을 갖다가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다. 성취하지 못했다. 지금 이래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도 앞에 읽었던 이 내용까지를 보고 이렇게 할 때는 뭐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단하면 안 되고요. 자, 읽어봐야 되겠죠? 자, A번 빈칸을 그대로 두고요. 인터뷰잉 해보겠습니다. Interviewing people about their voting habits. 여기까지가 주어죠.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리고 바로 목적으로 또 봤죠. 자, 그들의 어떤 투표 행위, 투표 습성에 관해 가지고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것이 is revealing. 뭘 잘 보여주고 있다 이래 됩니다. revealing 지금 진행형입니다. 그럼 뭘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앞에 요 사실입니다. 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정확하게 읽혀야 되겠죠? There are individuals. 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who state, 요거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state that they have never voted. 한 번도 투표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often 또 흔히 they claim 그들이 주장을 하는데 어떤 주장을 하냐면 the individual vote 그들의 개인적인 어떤 투표는 does not matter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matter 이때는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 한 번도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도 수두룩하고 그리고 또 흔히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내 하나 뭐 투표하고 안 하고 그게 뭐 중요하냐, 그죠?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정치적 무관심이죠. 요거는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다 할 때 요렇게 합니다. apolitical 요렇게 씁니다. 앞에 접두로 우리 보면은 go stray 이렇게 하죠. go stray 요게 길인데 그거 싹 삐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탈하다. 탈선하다. 뭐 구체적으로는 길을 잘못 들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political한 데서 벗어나는 겁니다. 살짝 비켜버리는 겁니다. 아, 나 싫어. 외면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정치사역 용어로 DK 그룹이라고 합니다. DK 그룹. 이거는 과거 국가고시 시험에 혹은 조금 어려운 상식 시험에 이렇게 시험 문제가 간혹 나오기도 하는 그런 겁니다. 정치학 교과서에서는 아마 DK 그룹이라고 나올지 모릅니다. 정치적 무관심과 관련한 쪽에서요. DK가 뭐냐면 이 약자입니다. 줄여서 don't know입니다. don't know. 즉 나는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난 몰라. 너가 알아서 해. 뭐 DK입니다. 줄여가지고 정치적 무관심층을 DK 그룹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blame, 요 좀 중요한 구조가 하나 나옵니다. blame 나왔습니다. blame이 나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blame A for B 하고 blame A on B 이래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요 A하고 좀 다릅니다. 자, 요거는 일단 해석을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their absence from the voting booth, 즉 투표장이겠죠. 투표장을 이렇게 이제 부스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be absent from 있죠. 결석하다라는 것은 뭔가 이게 떨어지다 말이니까. 그래서 역시 명사형에서도 from을 쓰고요. 투표장에 가지 않는 이 사실을 여기 이제 보니까 on이 나오죠. blame on 이렇게 blame on. The fact that
that야라는 사실 탓으로 돌린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blame A for B는 A라는 어떤 행위자가 B라는 어떤 행위나 사건에 대해서 A를 비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 여기 이제 사람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건 등가라 그랬죠. for 나올 때마다. 그래서 당연히 B라는 행위는 A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라는 인식에서 등가로 놓습니다. 상벌, 칭찬, 비난했죠. 그런데 blame A 하는 거는 이때는 뒤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나 어떤 사실에 대한 것을 비난을 하는데 그 책임을 B 쪽으로 돌립니다. 사람이 주로 옵니다. 일단 만들어 볼까요? blame it on me 이렇게 하면 그것을 내 탓이라고 비난하지 말 때 이때는 on을 씁니다. 만약에 for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Don't blame me for i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때 on은 뭐냐 하면 약간 압박입니다. 압박. 약간 공격입니다. 공격. 물리적 압박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공격이죠. 공격. 공격과 관련해 가지고는 assault on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꼭 외워야 될 게 fall on입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도 나옵니다. fall은 앞에서 했지만 급작성, 갑자기 on, 들이닥치다, 공격하다, 이렇게 급습하다라는 뜻입니다. raid. 이 fall on의 이 on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인 어떤 물리적인 공격이고 이게는 심리적인 어떤 공격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사람이 아니지만 that야라는 사실 때문이라고 일마 때문에 나는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즉 자기들이 또 blame이라는 이 표현한 것도 묘미가 있죠. 자기 탓을 해야 되는데 blame the absence from the voting booth on themselves 하면은 안 가는 게 전부 자기 탓이다라고 이렇게 가는 건데 자기 탓을 해야 되는데 괜한 핑계거리 사실로 돌립니다. They don't know enough about issues. 즉 투표의 주제가 된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 가. 뭡니까? DK그룹의 행태 일종입니다. 여기 나오죠. Don't know 이렇게 나오죠. Do not know. 자, 이해가 되죠? 정치적 의견, 정치에 대해서 나 아무것도 몰라.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 가지고 내 의견은 필요할 게 뭐 있어? 그날 휴가 휴일이 되면은 그냥 어디 놀러나 갔다 오지. 그죠?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In a democracy. 자,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냥 democracy는 민주주의지만 민주주의라는 그 체제, 이념이 뭔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한 개체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문맥적으로 봐서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we can express our opinions. 자, 우리의 어떤 의사를 갖다가 충분히 표현할 수 있죠. 그죠? express.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를 갖는 거죠. 표현의 자유,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넓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자기 정치적 의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to our elected leaders.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에게 선택되는 이런 의미죠.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의 정치적인 어떤 의견, 여론을 갖다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의 팩트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but more than 뭐 이상 half of us 그죠? 우리들 중 절반 이상이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절반 이상이 때로는 회피한다 이 말이죠. 회피 뭘? ing 오죠. avoid choosing the people 정치인들이겠죠. 정치인들을 갖다가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who make the policies that affect our lives. 즉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정책들을 갖다가 결정하는 정책 결정자들을 선택하는 걸 갖다가 때로는 회피한다 이런 말이죠.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이래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딱 끊어놓고 보면은 전반부에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투표권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투쟁과 그리고 피로
American Revolution 이게 벌써 핏빛으로 보이죠? 투쟁과 피로서 쟁취한 이 소중한 투표권, 참정권은 보다 폭넓은 개념이 여기는 그 안에 구체적인 투표권을 이야기하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소중함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반면 여기서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쟁취한 이 투표권을 갖다가 마치 코푼 휴지처럼 쓰레기통에 그냥 틱 내다 던져버리는 그런 어떤 정치적 행태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느끼는 게 어떻습니까? A분에 들어가는 게. 여긴 좀 긴장감을 줍니다. 읽으면서, 그렇지. 역사도, 인류의 어떤 인권의 또 민주주의 역사를 갖다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구구절절히, 긴장감을 갖다 느끼면서 그랬어 하다가 여기 와보면은 완전히 뭡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데블리 쓰레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탄스러운 거죠. 그죠?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서 다시금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념과 투표권의 어떤 그 소중함 이런 것들을 일깨우는 글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보면은 어디가 답이다. A에 들어갈 표현은 뭐다? Have a deplorable voting history죠. 여기서도 deplore 이 단어 모르면은 안 돼. 모르면은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deplore 한탄하다, 탄식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탄할 만한 한탄스러운 vote 투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니 여기까지 있는 역사고 여기는 현실 아닙니까? 이것도 일련의 역사의 흐름이죠. 피를 흘려가지고 그렇게 쟁취한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의 모습은 그것을 헌시짝처럼 내다 던져버리는 모습의 역사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무튼 쌤도 한 번씩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댓글을 한 번씩 달기도 합니다. 댓글 달기도 하는데 그게 쌤이 댓글 달아놓은 게 기억이 나는 게 이거와 관련해서 아무튼 뭐 설명을 합니다. 쌤 나름대로 느낀 걸 쭉 해놓고 그래놓고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투표장에 가는 거다. 이렇게 쌤이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키보드 워리어라고 그러죠. 앉아가지고 막 두드리고 그러면서 거기서는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양심가이자 투사이자 도덕군자 그런 모습을 다 내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 10,000명보다도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한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고 파워풀한 겁니다. 자, 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은 전체 글 문맥을 이해했다면 너무 쉬운 문제죠. 자, A번 보겠습니다. The right to vote. 투표권은 is an acquired right. 뭔가 후천적으로 우리가 획득한 권리지 선천적인 권리가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듯하죠, 그죠? 피상적으로 앞에까지만 딱 읽어버리면, 옛 앞까지만 읽으면 이게 답인 것 같죠, 그죠? 근데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후천적이다, acquired, 이건 선천적이다. 요 두 개 단어는 대립되는 단어로 이렇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ll politicians should be chosen. 모든 정치인들은 당연히 선발돼야 되는데 뭘 거쳤어? due process of voting. 적정한 절차의 투표를 거쳐서 선택되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본문에는 이런 이야기 안 나오죠. 자, 3번. Americans must learn voting history. 미국인들은 반드시 투표 역사를 배워야 해. By participating in voting. 투표에 참여함에 의해서 투표 역사를 배워야 한다. 지금 투표권을 쟁취한 이 역사를 갖다가 배우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죠. 투표하는데 참여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돌아가 보면은, 여기까지만 딱 읽고 성급하게 가면은, 바로 3번이 답인 듯 합니다.
또 말도 약간 좀 논리적으로 잘 안 맞습니다. 투표장에 가가지고 투표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투표 역사에 대해서 그것이 인지가 되고 체득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말은 그럴듯 합니다만은 본문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people who avoid voting. 투표를 갖다가 회피한 사람들은 must remember. 아마 교재에 over가 이렇게 오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바로 타동사니까 must remember voting history. 반드시 투표 역사를 갖다가 기억해야 한다. 투표, 앞에 이야기한 투표 역사를 기억하고는 이렇게 힘들게 쟁취한 거니까 반드시 투표행위에 참여해야 한다.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다분 있어가지고 쌤이 보기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투표를 갖다 회피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투표의 역사에 대해서 좀 민주주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새겨야 한다. 이만큼 전반부에, 앞글 전반부에 여기까지 이만큼 피 흘려 쟁취한 이걸 갖다가 여기서 왜 이렇게 소홀히 하느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혼자서 유추하는 겁니다. 유추. 답을 자기 혼자서 자기 생각으로 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안 되고요. 항상 본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미국인들은 반드시 take part in 참여해야 한다. 투표에 뭘 위해서? For their own welfare of life. 그들 자신의 삶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온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Choosing the people who make the policies that affect our lives. 누구나 다 이 어펙트를 어떻게 끼치겠습니까? 누구나 다 웰페어를 위해 가지고, 그죠? 자신의 어떤 복지를 위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신념이나, 그리고 자기 어떤 그 가치와 부합되는 정책을 두고 그것을 선택하죠. 그죠? 다, 그건 뭡니까? For the welfare of, one's own life. 자신의 삶의 어떤 그 복지, 발전.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답은 당연히 요게 돼야 되겠죠. 그죠? 아니, 여기네. 전 시간부터 쌤이 왜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겠어? For their own welfare of life. 자, 뭐,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거 하나 가지고 그 외에 앞 시간에 했던 것처럼 쌤이 잡스를 막 늘어놓기 시작하면은, 뭐, 굉장히 많이, 한 시간에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엔 이제, 어휘 실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